네. 저희 이제 2부를 시작함에 앞서 갑자기 문득 와, 네,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진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탄이 절로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거기서 의미 있는 여수의 사랑 가볼까요? 자, 18쪽에 네, 여자는 더 이상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네, 그 오신 선생님들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현아쌤. 아니다. 뭐 다른 분이 먼저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현아쌤. 네. 현아쌤 거기서부터 가볼게요. 여자는 더 이상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한쪽씩 정도 한번 해보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쪽에서 한 10줄 정도 내려오시면 됩니다. 찾았어요. 네. 여자는. 여자는 더 이상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보퉁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두 가방을 양손에 든 채 간신히 몇 발짝을 햇빛 가운데로 옮겨 놓는가 싶더니 다시 짐들을 흙바닥에 팽개쳐 놓았다. 때늦은 두꺼운 외투를 걸친 여자의 얼굴에는 쉴 새 없이 땀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손수건도 없이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는 손바닥으로 그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닦는 동작에 너무도 몰입해 있어서 이를테면 마치 이목구비까지 더 나아가 고유한 존재까지도 손바닥으로 닦아내 버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요 문장, 네. 음, 더 나아가부터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네. 더 나아가 고유한 존재까지도 손바닥으로 닦아내 버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네, 여기가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나아가 고유한 존재까지도, 고유한 존재도 같이 붙여서 고유한 존재까지도 손바닥으로 닦아내 버리려는 것처럼, 닦아내 버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쭉 이어갈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더 나아가 고유한 존재까지도 손바닥으로 닦아내 버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땀이 막 나요. 그쵸. 그게 발음이 워낙에 어려워요. 근데, 여기도 계속 실수가 많아가지고 아우,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 몇 줄 실수가. 하셨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여기랑 좋아요. 아니, 딱 맞으시니까 전혀 지금 손바닥으로 이렇게 땀을 닦아내지 마시고 거기 싱가포르는 좀 더운가요? 예, 여름 아, 30도예요. 30도. 그래서 또 덥구나. 네네. 어쩜 그렇게 싱가포르의 날씨와 여기에 지금 이마에 땀하고 비슷한지. 예, 너무 네, 그러네요. 똑같네요. 예, 손바닥으로 닦아내 버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것처럼 보였다. 네네, 이어갈게요. 흡사 들지 않는 칼날로 단단한 과일의 내피를 도려내는 것 같은 집요한 손놀림이었다. 남은 광고지들을 동네 슈퍼마켓에 딸린 공중전화 박스와 버스 정류장 옆 영화 광고판의 여백에 붙이고 난 뒤 나는 풀통을 트레이닝복 주머니에 집어넣고 빈손을 털며 골목길을 걸어 올라왔다. 반쯤 열린 대문을 열고 주인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였다. 툇마루에 앉아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던 주인집 할머니가 고개를 치어들며 나에게 대뜸 물었다. 아가씨가 무슨 광고를 붙였어? 어떻게 벌써 발견했는가 싶어 멋쩍게 웃으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하고 대답하려는데 마루 한켠에 걸터 앉아있던 여자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좀 전에 골목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다. 아까와 같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거기 앉아 있었던 탓에 나는 미처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아가씨가
광고를 보고 왔다는데? 그때 여자는 가벼운 목례를 하며 소리 없이 웃었는데 그것은 백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무구한 웃음이었다. 가까이서 본 여자의 땀에 젖은 긴 머리카락은 몹시 헝클어져 있었다.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좋으세요. 저희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계시고요. 그냥 잠깐 중간중간에 그 약간의 그 리듬이 살짝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주인집 할머니가 고개를 치어들며 나에게 대뜸 물었다. 약간 이렇게 원래 안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던 주인집 할머니가 고개를 치어들며 나에게 대뜸 물었다. 이렇게 그냥 쭉 내 너무 얘기하듯이. 문장이 다 늘어지나요? 약간 아니요. 너무 고상. 늘어지진 않아요. 늘어지진 않고 느낌은 되게 좋은데 근데 그 리듬이 없어야 할 때 약간 그쵸. 리듬이 있는 거죠. 그냥 나에게 대뜸 물었다. 이러시면 좋은데 나에게 대뜸 물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때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예. 아마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안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러시다가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요 마지막에, 땀에 젖은 긴 머리카락은 몹시 이렇게 그 어떤 이미지를 그려 보이시면서 몹시 헝클어져 있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 마지막 줄만 한번 더 해볼게요. 가까이서 본 여자의 땀에 젖은 긴 머리카락은 몹시 헝클어져 있었다. 네. 조금만 내 얘기하듯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본 여자의 땀에 젖은 긴 머리카락은 몹시 땀에 젖어 있었다. 몹시 헝클어져 있었다. 내가 쳐다본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선생님 가볼게요. 네. 네. 가까이에서 본, 네. 가까이서 본 여자의 땀에 젖은 긴 머리카락은 몹시 헝클어져 있었다. 네. 좋으세요. 살짝 여유롭지만 좋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은정쌤 가볼까요? 거기 어디냐면, 두꺼운. 네. 두꺼운 겨울 외투는 이제 보니 단추가 하나씩 어긋나게 채워져서 정감 있게 밑단이 기역자로 각져 있었다. 닦는 닦는. 이를 게을리하여 검은색에 가까워진 고동색 구두는 옆쪽의 밑창이 단변 단 단변 단변 발음 어려워요. 반뼘쯤. 반뼘쯤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흰 맨발의 살갗이 드러났다. 그 허술하고 이상스럽기까지 한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순전히 어린, 그녀의 얼굴에 어린 고즈넉한 표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 고즈넉한 표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쭉 이어가 고즈넉한. 고즈넉한 표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네, 좋아요. 거기 그 허술하고 이상스럽기까지 한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어갈게요. 여자는 무척 지친 기색이었다. 오랫동안 여행하다가 돌아온 사람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피로와 너그러움이 그녀의 얼굴에 저녁 역광 같은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어딘가 친숙하게까지 느껴지는 그 묘한 분위기 때문에 나는 외투째로 두들겨 빨아주고 싶을 만큼 단정치 못한 그 여자에게 막연한 호감을 느꼈다. 여행 중이세요? 여자와 함께 세면장을 통해 자취방으로 들어서면서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내 질문을 듣지 못한 듯 어릿어릿한 눈짓으로 방의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어항이 없네요.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 던진 최초의 말이었다. 그녀의 말씨는 허술해 보이는 첫인상과는 달리 나긋나긋하고 쾌활했다.
난 어항이 있는 집이 좋은데.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여자는 키득키득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찰나 그녀의 무구한 웃음소리를 뒤집어 쓴 내 삭막한 자취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한 색조 하나 순식간에 순식간에 한 색조 환하게 덧칠된 것처럼 이렇게 가나 봐요. 순식간에 한 색조 환하게 덧칠한 것처럼 보였다. 순식간에 한 색조가 환하게, 한 색조 환하게 덧칠된 것처럼 보였다. 여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네. 순식간에 한 색조 환하게 덧칠된 것처럼 보였다. 네네. 좋아요. 그 다음엔 되게 문장이 기네요. 한 문장 더 해볼까 했었는데 엄청 길어요. 하나 더 아까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 하셔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그 19쪽이에요, 은정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종종 발견되는 피로와 너그러움이, 요거 같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 뒤에 다 좋으셨고, 특히 되게 그리고 그 다음에 20쪽의 맨 첫 줄에, 단정치 못한 그 여자에게, 뭐뭐 하고 싶을 만큼 단정치 못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중이세요? 어항이 없네요. 난 어항이 있는 집이 좋은데.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두 번째 어항이 없네요가 아주 좋았어요. 네. 자, 하셨고 명숙쌤 이어갈까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통성명을 한 뒤 생활비는 매달 10만 원씩 월세와 함께 거두고 세금과 식비와 난방비 등속으로 아껴서 봐서 모자라는 돈은 다시 각출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 남는 돈은 벙어리 저금통에 저축해서 나중에 헤어지게 될 때 반분하고 어쩌고 하는 너저분한 원칙들을 주섬주섬 널어놓고 나자 그녀는 대뜸 외투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만원권 지폐 25장을 세워서 건네면서 그녀는 물었다. 그럼 오늘부터 살아도 되는 건가요? 당황한 내가 머뭇거리며 지폐를 받아들자 그녀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아 하고 음울하게 가라앉아 있던 눈을 빛냈다. 마치 방금까지 꾸어온 무서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얼굴이었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남쪽이 가까워질수록 찻장 밖의 산세는 완만해졌고 빛발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삭을 훑어낸 빈 황토빛 논들은 단풍 든 능선을 향해 아득하게 뻗어나가 있었다. 논두렁에 꽂힌 헛수아비들은 젖은 누더기를 바람에 펄럭이며 묵묵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내 옆자리에 앉은 50대 후반의 안악은 이 객실 저 객실을 옮겨다니며 두 좌석이 나란히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띄면 거기 눕는 식으로 하여 3시간 넘게 잠을 잤다고 했다. 누운 곳마다 자리 주인들이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무 데에서도 잠들 곳이 없어진 뒤에야 안악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아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실 건데요. 안악은 비로소 자신의 이런 데도 약간 너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진 뒤에야 안악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약간만 여유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마지막 문장만 한번 해볼까요? 아무 데에서도 아무 데에서도 잠들 곳이 없어진 뒤에야 안악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아든 것이었다. 네. 이 정도 여유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요 앞쪽에도 20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당황한 내가 머뭇거리며 지폐를 받아들자. 머뭇거리며 받아들자인데 요것도 너무 조금 빨리 가셨어요. 요것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당황한 내가 머뭇거리며 지폐를 받아들자. 아니요. 당황한 내가 머뭇거리며 지폐를 받아들자.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당황한 내가 머뭇거리며 지폐를 받아들자. 그녀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내던졌다. 좋아요.
네, 조금보다는 조금 붙으셔도 되지만 지금 정도가 되게 이렇게 듣기에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아도 되게 좋으셨고 전체적으로는 다 좋으세요. 예,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그것도 그냥 담담하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미아쌤 이어가 볼게요. 여태 난 편안히 잤어. 아가씨도 나 없는 새에 누워서 한숨 붙이지 그랬어. 웃음을 한 방 머금으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안악은 잠깐 사이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무슨 흉몽을 꾸는지 이따금씩 흐흠 흐흠 한 신음소리를 입가로 흘리면서도 안악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잠든 안악의 얼굴에는 평생의 슬픔 같은 고랑과 잔주름들이 깊숙이 패어 있었고 퇴색한 젖빛 블라우스 소매 끝으로 꼬깃꼬깃한 흰 내복이 낼름 혀를 내밀고 있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 밑에 21쪽의 맨 아래쪽 보시면 평생의 슬픔 같은 고랑과 잔주름들이 깊숙이 패여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깊숙이 요거 그 기억의 연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이어갈게요. 지난번 약은 먹으면 오히려 구역질이 났어요. 어항을 비우고 토악질을 하고 난 어제 오후였다. 위경련에 뒤따르는 안두통 때문에 오른쪽 눈두덩을 검지손가락으로 짓누르며 내가 의사에게 말했을 때 50대 후반의 의사는 때이른 젖은꽃이 돋기 시작한 민둥머리를 들어 올리며 입꼬리에 단정한 미소를 지었었다. 약을 먹고 구역질을 하면 곤란하지요. 약한 걸로 해드리지요. 의사의 볼펜이 갱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 나를 위한 처방이 적히고 있었다. 내 고질적인 통증을 일시적으로나마 구해줄 묘방이 그 쪽지 안에 있었다. 과로하시는군요. 불쑥 의사는 점술가처럼 단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며칠간 죽을 두십시오. 의사의 손짓에 따라 진찰대에 눕자 섬뜩한 감촉에 청진기가 내 명치와 배를 두드렸다. 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두드렸다. 아주 잘하셨고요. 다 좋아요. 선생님,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위에서 5번째 줄 안두통 때문에 오른쪽 눈두덩을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눈두덩을 그렇게 가십니다. 아까 눈두덩을 이렇게 들려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으셨고 앞에 깊숙이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네, 자 선진쌤 이어갈게요. 그 이어 명치와 배를 두드렸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 이어 아니면 의사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의사의 손짓에 따라. 네. 의사의 손짓에 따라 진찰대에 눕자 섬뜩한 감촉의 청진기가 내 명치와 배를 두드렸다. 이어 의사의 노련한 손가락들이 배 이곳저곳을 누를 때마다 입을 굳게 다물려 했지만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번엔 좀 심하군요. 주사 2대 맞으시고 내일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 처방전을 완성하고 있었다. 진찰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 윗옷을 추스르며 나는 진찰실 창문의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드는 찬란한 햇빛을 보았다.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 네. 처방전을 완성하고 있었다.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진찰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 윗옷을 추스르며 나는
진찰실 창문의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드는 찬란한 햇빛을 보았다. 그것도 칠로 하시고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드는 요렇게 연결하시면서 그거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진찰대에서 예. 진찰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 윗옷을 추스르며 나는 진찰실 창문의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드는 찬란한 햇빛을 보았다. 아, 금요일인 이날은 휴가의 첫날인 것이었다. 번잡한 회사 일정을 비집고 가까스로 얻어낸 주말까지 끼워진 2박 3일의 휴가였다. 그 시간쯤 나는 서울에 남아있지 않아야 했다. 여수로 향하는 7시 30분 첫 기차에 올라 있어야 했다. 내일은 곤란한데요. 실은 나는 통증을 참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가 휴가예요. 가봐야 할 때가. 어째서 여수에 가야 한단 말인가? 어째서 여수에 가야 한다는 말인가? 선생님 요거 가야를 조금만 약하게 해주실래요? 어째서 여수에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째서 여수에 가야 한다는 말인가? 네. 하는 생각이 치밀었으므로 나는 말을 끊어버렸다. 그곳에서 누구를,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 그렇다면 경과를 봐서 월요일에 오세요. 약은 3일분 지어드리지요. 늙은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주며 휴가 잘 보내십시오. 라고 사무적으로 인사했다. 벌써 3년 넘게 단골이어서 나의 내장과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의사였다. 처음 이 병원을 찾았을 때 나는 고통과 공포에 지질려 있었다. 땀과 눈물로 범벅된 나의 얼굴을 일별한 의사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었다. 네, 여기까지. 대설 여기까지. 잠깐만요. 나의 얼굴을 일별한 의사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었다. 나의 얼굴을 일별한 의사의 눈에 요 마지막 줄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선아쌤 이어갈게요. 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나의 얼굴을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나의 얼굴을 일별한 의사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었다. 이거 지금 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지 가장 좋습니까? 땀과 눈물로 범벅된 나의 얼굴을 일별한, 뭐 구별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 땀과 눈물로 범벅된 나의 얼굴을 일별한 의사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별하는 중간에 띄어서 그쵸. 나의 얼굴을 예, 큰 생각 없이 슬쩍 본다. 그러니까 예, 나의 얼굴을 슬쩍 본 의사의 눈에 놀란 기색이. 그러니까 지금 선진쌤 말씀대로 그렇게 이어가시면 자 그런 느낌으로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선아쌤 네. 이어주세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나의 얼굴을 일별한 의사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었다. 선생님 요게요. 그러니까 땀과 네. 눈물로 범벅이 된 내 얼굴을 슬쩍 쳐다본 의사의 눈. 의사,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쭉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땀부터 의사의 눈에까지는 쭉 이어가시고 잠깐 쉬고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나의 얼굴을 일별한 의사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었다. 좋아요. 자, 선아쌤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대설도 지난 늦겨울이었다. 오한이 들어있던 나는 격양된 목소리를 떨며 의사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몰라요. 잊을만 하면 꼭 이렇게 되고 말아요. 보세요. 전 이렇게 새파랗고 젊은데 말이에요.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검사까지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군요. 아무 병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요? 난 아파요. 정말로 아프단 말입니다. 여태껏 누구에게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호소한 적이 없었으므로 내 가슴은 뛰고 있었다. 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진찰을 맞춘 뒤 늙은 의사는 예의 단정한 억양으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과로하시는군요. 그 말에 서린 이루 표현할 수 없이 냉정하고 사무적인 음색 때문에 그리고 이토록 냉정한 의사가 인정할 만큼 내가 피로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위로를 받았던 것이었다. 수많은 내과를 전전하던 끝에 시장통의 초라한 건물 2층에 자리한 그 병원의 단골이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날 엉덩이를 까내리고 얼굴이 희고 인매가 새침한 간호사가 놓는 주사를 맞은 뒤 우중충한 병원 계단을 내려왔을 때 전자오락실과 함께 쓰는 현관 바깥으로는 언제부턴지 모르게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썬팅이 군데군데 벗겨진 유리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와락 매트 속으로 파고들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을 노려보자 선특한 눈송이들이 하얗게 속눈썹에 맺혔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요? 네. 네. 그 약간만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파고들었다, 흩날리고 있었다. 이런데 어미 처리 되게 어미 좋으세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만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난 아파요. 정말로 아프단 말입니다. 하고 조금 쉬시고, 여태껏 누구에게도 이렇게 가시면 되고, 전체적인 느낌이 괜찮으시긴 한데, 요거보다 조금 약간 차분한? 그리고 뭔가 좀, 네. 뭔가 내가 아프면서 뭐 이런 약간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막 아픈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은 이렇게 힘이 살짝, 없어야 될까요? 아니요. 힘은 요 정도 하면 되는데 느낌만 살짝, 고통이 살짝 이렇게 깔린 그런 느낌? 쉽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도 어미 처리는 되게 좋으셨어요. 좋습니다. 자, 잘하셨고, 지금, 순일쌤, 어제 오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3년이 지났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음침한 현관을 빠져나왔을 때 시장통은 온통 가을 햇빛으로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사 맞은 자리가 몹시 뻐근했으므로 나는 어기적거리며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지하철역 입구에 층계로 발을 내딛기 전에 문득 좌우를 살폈을 때 결혼 예복 대여점에는 반나의 마네킹이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채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 지하 레스토랑 간판은 먼지투성이에 불 꺼진 색전구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실업자와 대학생과 중년 여인들이 가득한 지하철의 진동에 가볍게 몸을 흔들리며 나는 주사 기운이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요동치던 안두통이 서서히 잠잠해졌고 경직되었던 위장은 차츰 말랑말랑해졌다. 이렇게 고요해질 통증인 것을 지난밤에는 또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 밤들에는 이런 순간을 믿지 못했었다. 마치 밤이 깊을 때마다 새벽을 믿지 못하듯이 겨울이 올 때마다 봄을 의심하듯이 나는 어리석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했던 것이다. 전철은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었다. 검은 유리창에 반사되어 음화처럼 어른거리는 낯선 얼굴들을 바라다 보며 나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망연히 서 있었다. 이제 자취방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의료보험증과 지갑만을 앞주머니에 찔러넣고
휘청거리며 빠져나왔던 눅눅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싸늘한 세면장에서 흰죽을 끓이고 그것을 억지로 떠넘겨야 하는가? 시간마다 내복약을 챙겨 입속에 털어넣어야 하는가? 과연 나는 내일 여수로 갈 수 있을까? 이제 20년도 더 지나버린 그곳으로 정말 갈 생각이었던가? 손바닥이 손톱에 파이도록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나는 어두운 전철 유리창을 쏘아보고 있었다. 네네. 쏘아보고 있었다. 네, 좋고요. 선생님, 거기 바로 앞 페이지에 2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정도 올라가시면 낯선 얼굴들을 바라다 보며 나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망연히 서 있었다. 그 부분만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검은 유리창에 반사되어 음화처럼 어른거리는 낯선 얼굴들을 바라다 보며 나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망연히 서 있었다. 여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약간 이른이 약간 세게 나오시거든요. 그냥 나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이른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똑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망연히 서 있었다. 네네. 나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네. 거기가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느낌이라서 나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시면 조금 더 그 단어하고도 좀 잘 맞을 것 같고 너무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고요. 약간 속도감도 있고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 볼까요? 미아쌤 안 하셨죠? 미아쌤? 네네. 했어요. 하셨나요? 제가 지금 아까 하셨고 지금 안 하신 선생님이 숙쌤 안 하셨고 경화쌤 안 하셨죠? 그럼 경화쌤 이어가 볼게요. 자음과 26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네. 자은과 나의 생활은 한마디로 물과 기름 같은 것이었다. 언젠가 우리들의 자취방을 찾았던 선배 하나는 두 사람이 꼭 자매처럼 닮았구나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우리 두 사람이 오직 한 가지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필요한 기색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자은에게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돈을 대하는 태도였다. 자은은 아무데나 눈에 보이는 곳에 자신의 소지품들을 늘어놓곤 했는데 화장대며 싱크대며 세면장 문턱에까지 토큰과 동전들, 심지어 만원권 지폐까지 뒹굴고 있기 일쑤였다. 함께 살게 될 무렵 자은은 무직 상태였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눈치였는데도 그랬고 한 달쯤 지나 건너 동네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다. 나는 몇 번이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자은의 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나는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너저분한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수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은 사람이다. 도대체 당신은 소유욕이라는 것도 없는 사람인가? 하고 당부하고 애원하고 따지다시피 했지만 그때마다 자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기만 했을 뿐 조금도 달라지는 기색이 없었다. 선생님 조금 더 하시는데 조금만 올려볼까요? 달라지는 네. 기색이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네,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작고 마른 몸집인 자은은 그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거지의 조심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문을 쾅쾅 소리나게 닫고 다녔다. 처음 그녀가 밥을 푼 뒤 부서뜨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전기밥솥 뚜껑을 닫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쩌면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저렇게 함부로 다루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이 자흔의 악이 없고 무원칙한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네네. 지금 여기 요 정도 요거 지금 마지막에 조금 전에 하셨던 그 정도의 느낌이랑 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자꾸 이렇게 조금 좀 내려가시는데 그 내려가시면 더욱 심해졌다. 약간 힘이 살짝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게 여기가 이렇게 약간 열려서 좀 톤이 낮으셔도 심해졌다. 조금도 달라지는 표정이 없었다. 근데 어떻게 들리냐면 조금도 달라지는 표정이 없었다. 해서 조금 이렇게 근데 중간에 또 좋으시다가 또 조금 내려가고 그래서 그 약간 편안하게 조금도 달라지는 기색이 없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살짝 편안하게 싹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나 좀 조금만 편안한 느낌으로 내 이야기 하듯이 시작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하셨던데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이 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이 자은의 악이 없고 무원칙한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좋아요. 지금 느낌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요때 요렇게 지금 하시는 그런 느낌, 톤, 호흡의 양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유지하게. 하지만 그 텍스트의 느낌에 따라서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하실 텐데요. 지금 정도 마지막에 하셨던 거 참 좋습니다. 자, 지금 안 하신 선생님이 숙셈 한 분 안 하셨고 다 하셨죠? 그러면 숙셈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안 되시는 상황이신가요? 김숙쌤 김숙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 줄씩 또 하시기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27쪽에 심지어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지금 요거 계속 읽어가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데도 그렇고 잠깐만 저기 얘기해줘 보세요. 지금 어때요? 지금까지 읽으신 데까지의 어떤 느낌이나 스토리 간략하게 한 30초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끊얼고 하다 보니까 앞에 내용이 어떻게 됐더라고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미아쌤 얘기해 주시고 마칠까요? 한 30초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선이었나? 네. 정선과 자은이 또 이분 한강 작가님의 설정이 있어요. 20몇 살의 여자들이 좀 주인공이고 항상 상경에서 자취방이라는 배경이 설정되어 있고요. 항상 차디찬 세면장이 집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세면장이 언급되고 그래서 이분 작가님의 30초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성과 자은의 그 성격적인 대비와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극과 극의 대비하는 문장을 자주 쓰시고 그리고 문장이 시각, 촉각, 후각에서 오감을 계속 자극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쳤다, 소리가 들렸다, 만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내용적으로는 사실 즐거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 맛을 좀 이때 처녀작이었을 이 작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나고요. 그래서 끝까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을 맞춰가면서 또 이렇게 그런 내용들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좋습니다. 여수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수가 두 주인공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좋습니다. 이렇게 이 여수의 사랑 하시기 전에 한 분씩 조금 얘기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요전까지는 이랬고 다음은 이렇게 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여기죠? 27쪽에 심지어 자은은 중간쯤에 자신의 몸조차 함부로 다루었다. 여기 할 차례죠. 네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그래도 이렇게 네. 네. 한강 작가님 책을 또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럼 한 주 동안 또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 잘 보내시면서 네. 또 낭독도 재밌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